안녕하세요.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57억에 팔렸다. 두 달 사이에 9억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아무리 나오든 말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래절벽입니다. 결국 저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5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이런저런 얘기 하든지 말든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 한국부동산원의 5월 3주차 아파트 주간 매매 동향 가격이 올랐다 1년 만에 반등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은 실제로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신고한 가격이기 때문에 59억이라고 얘기하면 59억에 등재가 되고 5억 9천이라고 하면 5억 9천으로 등재가 되는 저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실수요가 증가했다?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저 그냥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저래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취소해버리고 그냥 땡이죠. 저걸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절대로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59억이든 5억 9천이든 그러든지 말든지 57억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48억에서 57억이 되든 아니면 570억이 되든 어쩌라고요.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반대의 이런 기사에 누가 속습니까? 서민들만 속는 거죠. 서민들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런 얘기 돈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저런 얘기 들으면 그냥 웃고 말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저거 보면서 부동산이 다시 오르나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부동산 가격이 9억이 올랐다. 48억에서 57억으로 오르든 65억으로 오르든 70억으로 오르든 일반 서민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는 얘기로 그냥 끝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벌어질 일은 뭐다? 집값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2년 집값 폭락 이후 1993년부터 일본에서는 매년 3만 5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겠습니까? 부동산 거품 붕괴 때문에 감당 못할 일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략 언제부터? 2024년부터 24, 25, 26, 27, 28, 29, 30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문재인 정부 때에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거품이 꺼질 겁니다. 사실상 부동산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벌렸던 폐악질, 부동산 관련해서 최악의 정책들이 있었던 그 과거, 그게 송두리째 다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부동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경제도 제일 안 좋습니다. 이미 제2 IMF가 시작됐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습니다. 연체 100만 명, 돌려막기 하는 사람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이미 파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죠. 이미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그 카드 돌려막기가 서서히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난립니다. 앞으로. 이래저래 조금만 다른 사람들하고 엮이면 사기쳐가지고 피해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뒤통쳐가지고 돈을 떨어내려고 혈안이죠. 지금 연끌했던 이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미친듯이 투잡 쓰리잡 포잡하는 노예로 살거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자되기 열풍에 넘어간 이들의 분풀이가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일본처럼 그 집사라고 떠들었던 빠숑이라고 얘기하는 놈이나 월천대사 이런 놈들 부일남 이런 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하우스푸어, 그때보다 이번에 빚을 낸 사람들의 빚의 규모가 2배, 3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당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최소 몇 년간 적어도 2, 3, 4, 5, 6, 7, 8 여태까지는 시값 하락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2020년, 2021년 집값 조작만 해도 무려 19만 건이었습니다. 19만 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합법적인 그냥 부동산 시세 담합, 시세 조작하는 놀이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일들이 제일 극심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가 기용한 관료들이 그러한 부동산 허위 거래에 동조한 겁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의지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조작 세력들을 묵인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사기꾼들, 언론의 앞잡이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그 폐악질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경제 폭탄을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에 떠넘긴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허위 거래를 한 이들이 실제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 안 받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334만 건 가운데 5.7%인 18만 9천 건이 가짜였다. 그 허위 거래로 가짜 시세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부추기고 그런 짓거리로 쓰레기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 안 받고 있죠. 저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로잡을 생각이 지금은 있는 걸까요? 앞전에 언론에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가로로 등기했다 아니면 미등기다 이걸 표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난 뒤에도 또 허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아니니까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파산하고 경매하고 쌩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영끌에서 집을 산 이들의 집값이 20% 이상 떨어질 것 같습니다. 30%, 40%, 50%, 7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꽤 험난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쉽지 않은 상임을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고 삶을 정말 냉정하게 내다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잘 강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삶이 어떤 식으로 엉망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절대로 지금의 삶이 괜찮은 평범하고 별일이 없는 시기가 아니다. 경제적인 충격, 쓰나미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